저는 어, 한국시니어행복코칭협회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민간 자격증 전문 기관인데 노후 설계 전문가, 그다음에 인지행동 지도사, 통합치매 예방 강사, 웰다잉 전문 강사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미리 들었다가 이제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부모들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또 어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30대 부부가 왔고 40대가 결혼 미혼자가 왔는데 이 교육을 듣는 내내 한국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너무 났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들으면 또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가르쳐 주고 그래서 아주 더 이렇게 세대 간 통합에 대해서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10년부터 한 25년 됐죠. 가족심리연구소에서 개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부모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 부모교육 수석 강사로 활동했고, 서강대, 동국대, 상명대 등등 평생교육원 내지는 학부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는 서강대 심리학과 졸업해서 상명대학교에서 가족상담 치료학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가족학이 있어요. 저도 이게 무슨 과목인가 했는데 가족을 연구하는 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부모 뱃속에서부터 수정해서 태어날 때, 그다음에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전생의 순간에 모든 프로그램, 모든 그 발달 심리 이런 거를 공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도움되는 것, 그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콘텐츠 능력협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인문학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대상으로 요거는 제가 활동한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이 남편은 어, 파킨슨이고 이분은 그냥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저한테 일산에서 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6개월을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이제 저와 이렇게 이 팀이 여기거든요. 어, 여기 이제 신중년하고 섞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노년기에 가슴이 아팠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녀와 어떻게 소통하면 되는지, 본인이 어떻게 돌봄을 잘 받아야 될지 그런 게 미리 상식을 얻고자 해서 왔다는 분들을 기대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어, 이제 시니어 캠퍼스 해가지고 웰다잉 치매, 그다음에 노후 설계, 마음 다스리기, 시니어의 AI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치매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노년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노 다스리기, 그다음에 노후 설계 이건 종이책이고요. 요거는 아름다운 마무리 작은 사자전 종이책이고 이거 이제 치매 예방 전문가 책을 한 20권 이상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1단계 뭐라고 했죠? 치매 예방. 2단계 마음 다스리기, 3단계 웰다잉을 준비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라고 제가 1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면은 1번은 1번으로 쓰시고요. 2번에는 2번을 쓰시고요. 아닌 경우는 0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력 저하로 불편한 경우가 있었던 분 1번 적어주세요. 채팅창에. 자, 채팅창에 올라온 거는 박하진 대표님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밖에 다음에 없네요, 저밖에. 2번, 그래요? 네. 황선웅님, 뭔가 클릭을 잘못하셔서 낙서가 되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난 경우 있으신 분 2번 써주시고요. 아닌 경우는 0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 있을 때는 아닌데 요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그래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어, 진짜 이름 기억 잘했는데 요즘은 기억이 잘 안 예. 나요. 저는 이번 해야 아주 되나요? 가까운 사람인데 이름을 네. 부르려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잠시 생각하면 떠오르죠. 자, 음, 그 다음에 3번.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으셨던 이것도 분 가끔 있어요. 3번이라고 적으세요. 맞아요. 그쵸. 한 분 계시네요. 저도 그래요. 단어 생각도 잘 그래요. 안 나요, 요즘.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핸드폰을 뭐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서 찾느라고 애먹은 경우 있으시면 4번 적어주세요. 이거, 저는 가끔 그러는데, 저의 동거인은 항상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머릿속에 할 일이 많고 하는 음, 관계,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는 이제 뇌 용량이 오버돼가지고 정말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음, 바쁘게 사는데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전략, 5가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요 4번의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약속해놓고 잊은 경우 있으신 분 5번 적어주세요. 이것도 역시 저는 잘 안 그러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스케줄 잘 적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제 개인 카톡에다 쭉 적어 놓거든요. 음, 그런데 적어 놓고도 잊을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맞아요. 저는 이제 어, 주간 계획, 월간 계획, 그다음에 일일 계획 이렇게 수첩이 있거든요. 수첩이 음,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요즘 조금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오늘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아요. 여기 나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라는 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뇌노화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노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예방에 나서야 됩니다. 음,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1번. 아니다. 노화 증상이 나타나도 예방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많은 그 시니어들을 만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후회를 미리 막고 싶나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 미리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아니면 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치매 초기 증상인지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잃는 병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병이기도 합니다. 치매 예방 교육은 건강 관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저는 네. 저의 친정 엄마가 치매 초기 일기 때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부모님한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음, 사회복지사나 그다음에 그 요양센터장님이 와서 보고 정말 놀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치매 증상이 없어질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음, 대한 이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치매가 걱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AI 강의도 많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신 거는 치매에 관심 있어서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돼요. 그런데 기억을 잃을까 봐 두렵다. 아니면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렵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면 어, 질병 중에 치매에 걸리면 1년에 간병비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하는데 치료비에
한 2천만 원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국가에서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의논하면 여러분들 노년기의 복지 정책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지 부모님의 치매,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버님이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집을 나가셨는데 아직 못 찾았다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영상을 보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2년 전에 오셨어야 했어요. 경도 장애 때 조기 개입하였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이 음, 화면을 보면 소금을 넣어놓고 처음에 국자로 뜬 그 국물에 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장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입의 그 맛도 좀 즉시 인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치매하면은 어쩔 수 없는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2년 전에 초기에 이렇게 개입을 하면 이게 치매가 완전히 낫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음. 완화된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자, 음, 따라서 해보실래요? 치매 지연. 치매 지연. 예,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 음, 중기, 말기인데 네, 초기,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 기간을 늘려줄 수 있고 초기 치매 음,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음, 건강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음, 저희 협회에서의 강사 양성에서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시작. 뇌활, 뇌활, 메타인지, 언어 영역, 소리 영역, 네, 신체 영역, 네, 숫자 영역, 네, 시각 영역, 기억 네, 영역, 쓰기 네, 운동, 음악 네, 활동, 해상 네, 활동. 네. 이런 걸 다 사실 하는군요. 이거보다, 네, 네, 이렇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음, 이제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어, 12강짜리 내지는 24강짜리 아니면 36강짜리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12강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애는 병들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내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어, 이 뜻이에요. 자, 보시면 태진아 가수께서 아내 옥경이를 이제 옥경님이 이렇게 치매 환자이신데 끈으로 묶고 잠을 잔다. 어, 그리고 6년간 곁 찍힌 눈물의 순간들. 그래서 이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옥경이 부르는 태진아 가수니까 치매는 삶의 순간을 잃어가는 병이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눈물을 닦고 보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화면을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린 거는 미리미리 예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음, 최근에는 이렇게 음, 젊은 아이들도, 아가씨들도 초록치매라고 빨리, 치매 걸리는 음. 경향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실래요? 자,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이 표정에 인지가 저하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음, 갖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멍청하게 내가 왜 이런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만드는 건데, 저도 어떨 때 이렇게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다가, 아, 내 기억이 왜 그래 하고 잠깐 기억이 안 났던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났던, 이름, 동창 이름, 모임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이제 통과하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초록색 박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뇌 노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예, 건강 팁인데 뇌 건강 관리는 느릴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뇌세포의 재활은 모두 훈련?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부분적. 맞아요. 박한진 네. 대표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뇌 세포 재활은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그다음에 음, 뇌 노화 증상이 누구나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 나타나죠. 네. 그리고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우리는 이제 신체가 26, 7세 되면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65세가 되면은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뇌노화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예방 운동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40대 이상, 40대가 넘으면 40대가 되면 이상 단백질이 누구나 다 생겨요. 그런데 치매 증상은 뇌의 40% 이상이 소멸되었을 때 나타났는데 이것이 해마를 파괴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80%, 70%가 해마가 파괴돼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음, 40% 이상 소멸되기 전에 뇌 건강 관리 운동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음, 좀 애니메이션이 안 돼 갖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 저하가 되고 노화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경도 인지장애를 겪다가 그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나 치매 아니야 라고 방심하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기억력이 저하돼서 그냥 뇌 운동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경도 인지 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3년 내지 7년 개인의 차이가 나겠죠. 그다음에 초기 증상, 중기 증상, 말기 이건 그냥 5년 칸을 친 건데 어떤 분은 초기 증상이 한 1년도 안 가고 6개월만 안 돼 가지고
바로 중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혼자 외롭게 집에 두시면 치매 증상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을 점선을 잘 보세요. 예방 훈련을 내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5년 내지 10년 동안 경도 인지장애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건강하게 삶의 지장이 없도록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뇌 운동을 하게 되면 초기, 그 다음에 중기, 말기 이런 증상이 짧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보다는 더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음,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이 되면 40% 이상이 뇌에 손상이 왔을 때 우리는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선을 보면 65세, 75세의 경도 인지장애 기간도 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 시기를 10년 이상 보내서 고생을 하다가 가족도 힘들고, 그 다음에 본인도 힘들고,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아름다움의 삶을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그냥 뭐 가끔 잊어버리는데 이런 이름을 까먹었다가 또는 뭐 오늘 며칠인데 까먹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옛날보다 기억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제의 강사 저의 부모교육 강사 후배가 제주도에 사는데 이제 서울에 오기만 하면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랑 친해지니까 우리 집에 오면 엄마 방을 먼저 살짝 열어보고 인사를 먼저 하는 후배 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임명희 선생님, 엄마가 치매이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엄마 방에 인사를 하러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제가 화장실 가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무슨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저거는 선망 증세이고 자기 시아버지도 저런 증상이 있다가 경동인지장애로 병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로 가서 치매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증상은 계단식이에요.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이상하다가 우리 엄마 이상하다가 우리 엄마 치매인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증상이 잠깐 나타나다가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 잠깐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뇌가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뇌세포에도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40% 이상 소멸로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면 메리 수녀라는 사람과 로버트 웨더릴 교수님 두 분이 본인이 사망하면 장기 기증을 하라라고 이야기가 미리 사전에 장기 기증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뇌를 부검해 보니 뇌세포 파괴가 40% 이상이 발견했대요. 여기 수녀님이.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상적인 수행 능력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분이 웨더릴 교수인데 이분은 사망 순간까지 명민한 정신을 유지한 채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왜 문제가 40% 이상 소멸됐었어도 문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오른쪽에 인지보유고입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인지보유고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랑 특강을 듣고 사람이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요 5글자를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인지보유고 중요합니다. 자, 인지보유고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지
위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의 위축으로 나이가 들면 뇌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되긴 해요. 손상이 되죠. 그런데 인지보유가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지속적인 인지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까 어, 교수님과 또 수녀님 두 분을 사후부검의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확실하지만 생존의 치매 증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매가 걸려 있어요. 이미 뇌에는.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은 인지 보유가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츠하이머의 병인 원인과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지 보유고를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제노바 박사가 1988년도 일찍 발견했죠.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지 활동에는 인지 자극이 있고 인지 훈련이 있는데 인지 재활은 병원에서 하지만 우리 평민 이렇게 이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인지재활 치료를 안 받아도 우리는 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지 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력을 좋게 하거나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뇌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지 보이고 늘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더 많은 시냅스를 연결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 새로운 기억의 연결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거나 자기가 오늘 예를 들어서 슈퍼에, 어, 꽁치 하러 하고 휴지를 사러 가야지. 그 다음에 우유를 사야지.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하고 갔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꽁치에다가 휴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유로, 한 손에는 우유를 듣고, 한 손에는 휴지를 둘둘 말아가지고 와야지라는 상상을 하면 그걸 잊지 않는 그 기억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또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저는, 이제 영어, 이게 혀가 좀 짧은 편이라서 그 영어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치매 예방에 가장 1번의 좋은 방법은 새로운 언어, 외국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걷는 거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소개한 거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맥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인맥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치매 예방 공부를 석박사 때 공부하면서 아니 인맥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얼굴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시냅스 연결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편독을 하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거나, 그다음에 안 가본 데를 많이 가거나, 이런 것이 모두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다양한 기억의 연결을 다양하게 만들기예요. 잠깐요. 그다음에 더 다양한 기억을 형성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박하진 대표님 네모 박스 읽어주시겠어요? 네. 더 많은 시냅스의 연결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대화의 창이 막히면 다른 대화의 창을 통해 기억을 꺼낼 수 있고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더라도 기억을 더 오래 유지 가능.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불이 반짝반짝 들어온 거는 시냅스가 연결이 잘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잘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불이 반짝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지 저장 능력이 좋아지고, 인지 예비 능력이 좋아지고, 인지 비축고가 증가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인지 보유고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 더 많은 시냅스를 연결을 만드는 것이 뭐를 늘리는 거라고요? 인지 보유고를 확장시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세밀하게 인지 보이고 늘리는 시냅스 연결하는 이미지를 알려드리면 여기 보면 시냅스 파란 게 시냅스고 이거 노란 게 있거든요. 이 노란 거가 신경 전달 물질로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소통이 잘 일어나가지고 자극을 주어서 반짝반짝 뇌가 활성화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빨간 AB라는 것은 베타 아밀로그가 이제 이렇게 반 정도 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 뇌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잔뜩 끼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여기 시냅스와 시냅스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막 파먹은 거 같죠, 벌레가. 그래서 베타 아밀로그 나쁜 단백질이 인지 보유고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막히고 여기 네 개예요. 시냅스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 다 막히게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크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시냅스예요. 자, 시냅스 사이에 빈 공간이 여기죠. 주황색 불이 왔다 갔다 하죠.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이 활성화되고 있으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저장된 기억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 잊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찾거나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나 어제 뭐 했는지 스케줄이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냅스 공간의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이 기억의 연결을 가로막히는 거예요. 자,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제는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약도 나왔어요.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가 나오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제는 AB 생성, 베타 아밀로그 나쁜 단백질 생성을 막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거해야 되고, 이미 끼어 있는 나쁜 단백질을 없애도록 줄이고, 그렇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치매를 지연할 수 있고, 치매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라든가 뭐 사람이 이렇게 어디 빠진 것처럼 갑자기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에 가 있다가 잠깐 왔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과 저와 엄마의 갑자기 그런 증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카톨릭 성모병원이 바로 옆이라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갈 때까지 정신이 인지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님 만나더니 내가 왜 병원에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진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자가 뇌 사진 찍고 검사를 2시간을 했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슬펐는데 그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에 와가지고도 저희 아들이 첫 손주거든요. 엄청 이뻐하고 엄청 좋아하고 저희 아들이 또 친정 어머니가 키우기도 했는데 아이고, 이 청년은 누구여? 우리 손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청년 이름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이 울먹거리더라고.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몰라볼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슬픈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치매 강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창 박사님들하고 저기 석사, 박사 연구진에서 이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을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양센터나 사회복지원이 방문하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느냐고 저는 이제 요양사님을 모시긴 했는데 인터뷰를 전부 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성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성당에 봉사하신 분 무조건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요양사를 모셨거든요. 만약에 성당 안 다녔다고 하시고 봉사 안 했다 그러면 요양사로 제가 다른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요양사 선생님이 오시면 놀고 옛날 사진 보고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경책 얘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걷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공원 같은데 동네 공원 가면은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왕성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뇌는 귀하고도 연결됐고요. 눈하고도 연결됐고요. 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AI에서 만들었는데 이만큼 우리 귀와 손, 여기 손도 있거든요. 손과 우리가 오장육부가 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손, 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리도 바람 소리, 새 소리, 뭐 요새는 싱잉볼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음악, 다양한 음악도 듣는 거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클래식만 좋아했고 막 뭐지 그거? 아, 노래 뭐죠? 뽕짝 뭐 이런 거 싫어했는데 이제 뽕짝도 좋아해야 됩니다. 왜죠?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자연을 만나고 강바람, 그다음에 바다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눈의 경험을 하는 것이 되게 좋고 꽃 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발 걷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맨발로 걷다 보면 이 발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기 때문에 뇌하고 연결이 돼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경 가소성을 연구를 1992년도에 카를라 샤트라는 분이 미국의 세계적인 뇌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생물학부 최초의 여성 박사예요. 그리고 이분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연구한 전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뇌는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굳지만 뇌를 말랑말랑하게 계속 유지하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운동, 여러 가지 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뇌 자극하는데, 치매 예방하는데, 뇌 건강 관리하는데 매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세계 1인자이신 여성 교수님께서 뇌 가족성, 인지 가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기간 아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뇌의 신경 경로 기능을 개선하고 뇌의 구조를 재구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인지 보이고 뇌의 예비력, 그다음에 뇌 가소성, 또 인지 가소성이란 단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뇌신경 심리 학자들이 가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나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 뇌 구조를 기능적 변화와 재조직화되는 현상을 말해요. 제가 사실은 기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스마트폰 기능도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희 딸이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AI를 공부한 지 3년 됐거든요. 이 왜 했느냐 하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꾸 새롭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책 강의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SNS 마케팅 강의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 그래서 뇌를 자극을 계속 다양하게 줘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여기 신경세포나 신경교세포가 연결된 구성이 치매 예방의 학습을 통해 자, 여기 초록색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초록색 연, 글씨. 시작. 연결, 연결 길이의 변화, 네, 연결 추가, 네, 연결 제거, 네, 새로운 신경세포 형성을 네. 통해 그래서, 재구조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된다는 것은 뇌의 가소성 때문에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정 때, 뭐 구정 때, 추석 때 시골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그 고속도로가 막히게 되죠. 그러면 고속도로를 막혔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지방도로, 국도 이렇게 길이 빨리 가는 데를 통해서 다른 길을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 시점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고 목적지까지 시골 고향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비유한 이유는 고속도로 막힌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방도 국도 어떤 새길이라도 뭔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은 저희 협회에서 이제 강의를 같이 15년 동안 한 강사님이신데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이분들은 전부 치매 환자들만 있는 센터예요. 여기를 가셔서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6개월을 했습니다. 이분은 언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치매가 걸리는 이유는 뇌에 여러 가지 연합 부분이 있는데 베로니케 영역이라는 것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고 브로카 영역이란 뇌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이걸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분은 뇌 이해는 다 해. 상대방이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그쪽의 기능은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말을 하는 기능이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6개월을 했어요. 꾸준히. 자, 보실래요? 가서 발명난다. 와, 노래까지 했어요. 지금 노래까지. 와,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조금만 해볼게요. 자, 노래를 지금 하셔서 제가 갑자기 뭉클했어요. 시작. 아리랑, 입을 잘 보세요, 이 아리랑, 할아버지.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이제 버리고 입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가시는 님을 심리동호 가서 발명난다. 발명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은 어쩌면 뭐가 변화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영상인데요. 이분이 언어 표현 능력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신 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선생님이 30분 동안 매일 가요.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저희 협회 강사님이시거든요. 어, 계속 같은 노래를 반복하니까 이제 입 모양을 따라서 하다가 발병 난다라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자, 꾸준한 노력을 통해 뇌가 굳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머리를 자극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연결고리가 늘어나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자, 그래서 뇌 청춘 반올림 구체적 실천 가이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도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도 다양한 뭐 클래식인지 재즈인지 뭐 발라드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야 돼요. 이제는 노년기에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음. 자, 요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누런 신경 세포는 서너 개가 되는데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는 하루에 15,000개가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40% 이상 소멸이 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세포 간의 연결 상태가 바로 뇌의 기능이지만 15,000개 소멸됐는데 그냥 소멸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뭐죠?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뇌를 관리를 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수송이 되게끔 베타
이드가 끼지 않게 되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 생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중에 정말 중요한 용어 크게 세 가지 단어를 외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이 단어를 해마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뇌, 뇌 가소성, 인지 보유고, 뇌 예비력.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나요? 네. 우리의 뇌는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자, 등반하라 멈추면 추락한다는 추락 이론의 비유를 하면 여기 이제 암벽을 타요, 이분이. 암벽 타다가 힘들다고 그냥 멈추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계속해야 되지만 치매 예방 운동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회 강사분 중에 하나 치매 초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젊었을 때 지금 60세로 저희 옆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치매 진단을 받고 석박사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오만 가지 공부를 다 하고 치매 관련된 공부를 다 해가지고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해서 자기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이분은 왜 그렇게 완치가 됐냐면 인지 훈련이 된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인데 나빠지지 않고 공부 진짜 많이 해가지고 아주 치매 그 유명하신 분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쩌면 저보다 치매 관련된 거를 이렇게 단추를 딱 누르면 딱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등반 이론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거든요. 새로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공부를. 자, 한국 노인 인구가 2003년도에는 정말 어, 25% 여기 보면 이제 고령화로 아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노인 질병이 치매 환자의 15%, 이제 30년도에는 18% 정도 될 거예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대상, 노인 친화 사업, 노년기 대상 프로그램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교육 잘 안 되고요. 부모 교육 잘 안 돼요. 그다음에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안 받거든요. 한 명만 놓고 잘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 강사였다가 지금 시니어 대상으로 많이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이거는 이제 지나간 건데 치매에 걸리면 연간 2,112만 원이 든다고 해요. 이거 23년도 기준이에요. 그런데 월 평균 소득 464만 40, 아니, 이렇게 돼야지만 연간 소득 5,570만 원에 30%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교통사고가 있어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1인당 관리 비용은 10년이면 20억이나 30억이 된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에게 치매 예방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돼. 그리고 안 받으면 1년에 2천만 원. 10년이면은 치매 빨리 걸리고 치매 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면 물론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20억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범국민 운동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무료 강의라도 와서 좀 많이 듣고 또 전문가 과정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저희 엄마는 정말 치매가 다 거의 치매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하고 좀 단절이 되었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준비하시라고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남동생이 오고 또 올케님도 오시고 손자녀가 왔는데 금방 다 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엄마가 제가 통합인지 예방 치료 방법을 총동원해서 유황사에게도 그거를 하게끔 하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가족방에서 엄마에 대한 일기가 다 있어요. 어, 일기가 엄마가 오늘 어떤 증상이 또 어떤 증상이 있는데 셋째 동생이 오늘 와서
저기 엄마를 돌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카톡에서 다 주고받고 우리는 엄마 카드 해가지고 요정 카드라고 만들어가지고 엄마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황사도 적고 또 저희 집에 오는 도우미도 적고 남편도 적고 저도 적고 그러니까 엄마를 정말 관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지내면 무조건 거기에 적게 제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협회 강사들하고 함께 통합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한 권으로 끝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는 내 건강 설계 요 책을 냈는데 지금 약간의 내용이 뭐가 좀 바꿔야 될 거 있어서 중단을 시켰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이거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26,000원만 주면 우리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습니다. 16명이 공저를 낸 거고요. 자, 책을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자, 필요성은 왜 필요하냐면 치매 예방 교육의 병이 온 뒤에 후회하지 말고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치매 예방 교육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답게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 시니어 여기 들어오신 분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귀하게 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 건강 치매 예방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셨고 배운 거에 대해서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는 아주 실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많이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예방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문제예요. 저희 선배님이 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여주에다가 수녀님들이 돌보는데 모셨는데 진짜 이 선배님이 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돌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도 늘 이미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 선배 선생님이 엄청 고생을 하고 힘들어. 그다음에 너무 슬퍼. 아니면 같이 오늘 어디를 갔는데 언니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건강 관리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 치매에 걸리지 맙시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친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치매 예방 운동 뭐 단어 맞추기 이순신 장군 하면은 거꾸로 군장 순신 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누구야?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 깔깔거리고 짧은 문장 만들고 자기 이야기 풀어놓고 이런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 무너지면 돈보다 무서운 것이 가족의 일상이고요.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치매 예방을 모르면 노후 준비는 절반이 비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전체를 흔드는 병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기를 모아봤는데요. 여기 이제 다른 거 보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부부의 버팀목이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케어하는 배우자를 위한 내용도 있어서 이 프로그램 안에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저의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남편과 함께 내 운동을 하다 보니 자기도 운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자녀는 이제 부모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까 고민을 했지만 요양원에 보내기보다는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했다는 건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이거는 40대 딸이 했던 이야기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후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까지 이제 치매 예방 강의가 끝나고요. 두 번째,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채팅창에 보니까, 어, 그렇죠. 분노 조절 안 되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고요. 그런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기능이 약해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사건이 많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도 뇌 건강 관리의 하나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저는 이제 감사의 습관을 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거를 늘 훈련을 좀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두 번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 조그만 1시간 말해도 되게 힘들고 40분만 말해도 막 이게 진땀이 나고 그래서 상담도 못하곤 했는데 제가 이 정도여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교감하고 북교감식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남편이 케어를 잘해주지만 또 케어 안에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좀 화를 바글바글 냈더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머리에 타박 뇌 진탕으로 출혈이 좀 있었는데 그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의사의 지시가 있어서 저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치매라서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내 안에 분노 밑에는 주렁주렁 억울함, 분함, 속상함, 안타까움, 뭐 속상함 이런 것이 주렁주렁 매달렸다가 분노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가 되면 노년기가 되면 반드시 마음 다스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안에 분노만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정은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이 있는데 분노에 초점을 맞춰서 분노 다스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님, 애니메이션이면 여기 좋은데, 넘어가기 네, 전에 KKI님이 이제 음, 치매가 완치도 가능하다는 걸 새롭게 알아서 좋으시다고 그러시고요. 그리고 관련 네. 도서를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시거든요. 네, 제가 관련 도서 제가 네,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관련 도서 이거예요. 네네. 여기 보실래요? 어, 가족을 지키는 내 건강 설계. 요거는 저희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유튜브 같은 것도 열심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 그리고 삼성병원의 뇌신경심리학과 나덕열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시거든요. 그분도 치료가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뇌 건강 관리를 잘하면 지금 제가 이제 한쪽에서 뇌 건강 관리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됐나요? 답이 KKI님 됐나요? 답이 됐죠? 네, 네. 됐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근거로 넘어가죠. 관련도서 네. 우리 대표님 관련도서도 여러 가지 책이 많아요. 그다음에 영상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보면 팩트가 아닌 유튜브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전문적인 그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의사분들이 책을 쓰신 거 그런 거를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나는 화를 잘 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채팅창에 1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나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시는 분 있으실까요? 2번 누르면 되죠. 그렇죠. 자, 다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얼굴 안 보이시니까 모르니까. KKJ님, 제가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네. 듀얼 모니터를 너무 큰 거 써가지고, 네, 잠깐만요. 네. 자,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시는 분, 박하진 대표님이시군요. 네. 네.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KKI님도, 나를 네. 싫어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3번 쓰세요. 네, 3번은 없으신가 봐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뻑 하면 화를 내놓고 난 뒤끝이 없잖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으시면 4번. 그런데 이것 위험합니다.
남한테 상처를 주고 못을 콱 박아놓고 난 티끌 없잖아 이러면 진짜 우리가 벽에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 자리가 아닌가 봐 그러고 이제 뺀지로 빼요. 그러면 못 자고 남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화를 잘 내면 상대방 안에 상처가 커지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화를 내고는 후회를 한다. 아유,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런 분 계시면 5번 쓰세요. 없으신가 봐요. 자, 6번 화가 나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와서 소갈이 한다. 라는 경험을 하신 분 6번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아, 우리 박하진 분이 아주 착하셔가지고. 어. 어. 자, 7번 내지 말아야 할 화와 낼 화를 구분하시는 분 7번 써주세요. 네, 역할을 지금, 이거는 약간, 이것도 약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이거 되면 잘 훌륭하신 거예요. 모르겠네. 잘 우리는 모르겠네요. 내지 말아야 할 화인데 내고 낼 화는 내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기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제 채팅창에서 봤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참여들을 보니까.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어려운 행복이란 주제네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의 마음 상태가 행복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음, 매번 마음 상태가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감정이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자신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 감정 조절, 감정 다스리기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 여쭤볼게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의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은 O인지 X인지 반드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질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 박하진 대표님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OX는 어떻게 표시해요? O면은 0 채팅창에 누르고, X면 1번 번호 누를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그러면 네네 되겠네. 자, 네네네 자, 1번. 인간은 누구나 매 순간 본인이 감지하던 못하던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이게 O다 싶으면 0을 누르시고요. X다 싶으면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O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네.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함께 참여하시면서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KK연님은 그쵸. 맞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내 감정이 슬프다, 서운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은 이게 어휘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내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느낀다는 거예요. 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뇌에 편대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든 상대방이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경험할까까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번. 무용지물인 감정이 있다. 이거는 저는 X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번호를 누르면 돼요. X인 것 같으면 번호를 눌러주시고, O인 것 같으면 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OX를 찾으려면 이 자판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네, 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감정이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해서 그렇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세상에 감정, 이 세상에 느껴지는 감정은 전부 이용이에요. 이 음, 감정은 어떤 욕구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감정은 그 감정과 생각은 실과 반응처럼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세상에 무용지물인 감정은 없고요. 유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 내 감정이 음, 어떤지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음. 3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3번, 어떤 감정은 절대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음. 3번 애매하네요. 어렵네요, 3번은.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자,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 X로 할게요, X. X요. 일단 X. 네네네. 박과장님 잘하시네요. 어떤 감정은 절대 진짜? 표현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는 게 이기는 거야. 그리고 그쵸? 어떻게 자기 네. 표현을 다 하고 살아? 어떻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니? 이러고 우리는 자랐거든요. 저희 그쵸? 세대는. 네. 그런데 이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남자가 무슨 그런 감정을 표현해. 이러는 사회였는데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으면 음,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음. 따라해 볼래요? 참지 말고,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한다. 말을 한다. 그 그러니까 분노는 어떻게 해요, 분노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어. 바로바로 터뜨려요? 분노는 응. 잠깐 분노가 억제가 있고요. 네, 억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노 표현이 있고 분노 표출이 있거든요. 그 되게 애매한 단어인데 아, 억제한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나도 그냥 억제하는 거야. 네, 한쪽으로 치워놓는 거야. 억압은 네. 너 화내면 안 돼. 이거 화낼 일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난 거에 대해서 명희야 너 진짜 이 일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렇지 화날 음, 만하지. 나 인명이는 지금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좀 힘들어. 맞아. 음, 남편이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대한다면은 화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믿기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아, 명희야, 네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라고 자기 감정을 도닥거릴 수 있어야 돼. 음, 그런데, 그런데 도닥거리지 않고, 에이,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남편이 케어를 해준다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과하게 케어해준다고 막 잔소리를 하면은 안 되지. 그러면 남편한테 그러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음, 그리고 표출과 표현은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는 화가 나요. 이렇게 이게 표현이에요. 음, 당신이 뭐뭐 했을 때 이거를 사진 찍듯이 평가 없이 비난 없이 당신이 내가 통화를 할 때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빨리 끊어. 내지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당신 말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통화할 때는 내용이 어떤 건지 내가 통화하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통화할 때는 그냥 옆에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거는 표현이에요. 근데 표출은 왜 나한테 잔소리 하냐고. 알지도 음, 못하면서 무슨 잔소리 하냐. 이거는 이제 표출인 거죠. 자, 그래서 원가족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살았느냐, 감정을 억제하고 살았느냐, 음, 감정을 막 음, 화내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원가족에서 영향을 받아서 현재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분노를 잘 조절하거나 못하거나는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음. 4번 읽어주세요. 네. 어떤 감정들은 죄악시해야 한다. 음,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면 0,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4번. 저는 4번. 죄책감은 네. 좀 많이 나쁜 것 같아요, 본인한테. 어? 그죠. 아, 네, 본인한테 4번. 나쁜데, 이거 네, 4번은 뭐냐면, 네, 이거 제각시하면 안 돼요. 그쵸. 어. 왜냐면, 그렇죠. 다 따라서 해보세요. 느낌에는 윤리성이 없다. 느낌에는 뭐가 없다고요? 윤리성이 없다. 아, 윤리성이 없다. 느낌에는 옳고 그름이 윤리성이 없다. 없다.
옳고 예, 그름이 예. 없다. 네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네. 도덕적인 것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느낀 거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음,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만약에 다섯 명이 뭐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중에 제가 한 명이 구성원이요. 나 기분 나빠요. 이랬는데 옆에서 음, 임명희 선생님 그게 뭐가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이런 공부를 음, 했어도. 그러면 또 그 중간에서 또 C라는 사람이 어머 B 선생님, 임명희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본인이 느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에 음, 대한 감정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 감정을 이해해줘야지 내 감정을 제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제가 사례를 좀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은데, 어, 네,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엄마를 때려요. 그러니까 음, 이 아이가 6살이에요. 때리는 아이고, 아빠가 미워요. 음, 그리고 맞는 엄마한테 분노가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음, 엄마는 말도 못하고 저렇게 맞지? 음,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 술 먹고 오다가 어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 실제 사례예요. 음, 음,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진 아빠를 그렇게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음, 아빠에 대한 원망, 아빠에 음, 대한 분노, 음, 이것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린아이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해도 절대 말을 못 한대요. 음, 인간관계에서. 그게 어린 음, 시절에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음, 그런데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음, 나를 낳아준 아빠한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차라리 어디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나는 나쁜 아들이야. 나는 나쁜 애야.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내담자가 상담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내 감정들은 절대 제약시하면 안 돼요. 자, 다섯 음, 번째 읽어보실까요? 네. 억제하거나 무시해 버려야 할 감정이 있다. 이것도 X. 네, 오가. X예요. 네네. 자, 다른 분들 반응을 빨리 해주시면 눌러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혼자만 그 다음에 혼자만 억제하시지 마시고 다 표현해 주세요. 네, 네. 네. 6번. 6번 어, 읽어주실래요? 예. 어떤 때는 혼합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양가 어떨 감정을 느낄 때는, 때도 있고. 어떨 때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가 어떨 때는 미운 마음도 크잖아요. 근데 양가 맞아, 감정이라고 해요. 맞아. 이 음, 모든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감정을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을 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기능이 되면 좋은데 오늘 그거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음, 하지만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누구나 다 이성적이고 음, 싶어 하죠. 그런데 인간은 편도체라는 뇌에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그 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고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인간을 반쪽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감정이 안정되고 생각이 잘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자극이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아니, 원하지 않는 일로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팍 올라가죠. 그래서 이성의 영역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 거를 회복 상태로 돌려야지 돼요. 그것이 마음 다스리기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 감정 다스리기 시작. 나의 감정을 나의 감정을 존중받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요새 힘들지 또 제가 남편한테 저 케어해 주느라고 맨날 픽업하고 또 데려다 주고 병원 가는 거 다 챙겨주고 이러느라고 많이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자기 그런 마음
알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이제 음, 내일은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일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잘 체크를 해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음, 감정이든 네 감정이든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감정의 언어로 말로 표현해주면 인정받고 존중받기 때문에 사고가 촉진돼서 이렇게 이성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1단계 잘 다루기의 방법 하나는 감정을 존중하기입니다. 음. 자, 뭐를 존중해 주라고요? 감정.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감정의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내 감정이 어떤지 내 감정에 대한 인지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존중하는 거 좋은데 자, 그러면 분노란 개념이 무엇인지 분노 나쁜 거야.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란 감정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기본 정서인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감정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는 내 안에 심리적인 평형선택의 마음의 밸런스가 깨진 상태. 마음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분노는 나를 보호해. 인명이가 화가 났어. 여보, 나를 좀 보호해줘.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뭔가 소통 제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이제 화가 나요. 그러면 내 욕구가 좌절됐거나 내가 기대한 바대로 안 됐을 때 분노라는 화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내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누구나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 다음에 내가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나라는 존재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100을, 아니야, 60을 기대했는데 60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다루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대 다루기, 욕구 다루기, 감정 다루기, 그 다음에 생각 다루기, 이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노란 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오늘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요거 6가지만 알려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족, 주 양육자 분노 표현이 발달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되죠. 분노를 억제하고 억압하느냐, 분노를 표출하느냐, 분노를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달려 있는데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2단계는 마음을 잘 다루는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의 두 번째 방법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신체는, 저 인명이라는 신체는 나의 감정을 담고 있는, 내 감정이 담아있는 집이에요. 집. 근데 우리가 집에 뭐, 누수가 생겨서 비가 새거나 하수도가 고장이 났거나 변기가 뭐 문제가 돼 막혀. 그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살잖아요. 오늘 반드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집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듯이 내 감정을 담고 있는 내 신체 증상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장육부 1번부터 11번까지 뇌신경계, 두통, 피부 여드름, 근육통, 호흡 곤란, 뭐 생식기에는 뭐 여성 생리불통, 면역이 약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 몸의 증상이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 이제 팔을 좀 다쳐갖고 병원에 한 달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검사를 일주일 내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첫날 딱 보고 저 사람 심리적 문제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일주일 후에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 보호자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 근데 둘째 날, 아, 우리 옆에 계시는 누구누구님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 엄마는 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고 본인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모르고 지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성을 술집에서 만났대요. 근데 이 여성이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청 괴롭고 고통을 살다가 몸을 팔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어, 여성을 술집에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엄마나 얘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두고 보자 하고 이제 그 여자를 보내고 나서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저렇게 술집에서 몸을 팔아갖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가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평소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반항을 해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목이 다쳐갖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그 여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온 몸이 다 아픈 건데 이분은 뭐 살짝 다친 거는 상관없는데 심리적으로 이런 아들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다 쌓여가지고 병명이 안 나오고 진짜 주렁주렁 달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분은 신체 증상으로 어떤 병명도 진단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퇴원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신체를 파괴한다. 분노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를 죽이는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분노라는 감정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그 제 옆에 누워있던 그 아줌마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몸 소중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려 하는 제대로 내고 내지 말아야 하는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1단계에서는 감정을 존중해주고 2단계에서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내가 최근에 무슨 감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증상이 나지. 우리가 왜 골치 아픈 일이 딱 생기고 얘기를 들으면 딱 뒷골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다. 이것도 하나 신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 돌보고 두 번째는 자기 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지 말아야 화를 막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화를 낼 때와 그냥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의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자, 3단계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셀프를 돌봐야 돼요. 자기 사랑, 자기 돌봄,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분노 일기를 쓰게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어, 분노 다루기 프로그램만 따로 모집을 해서 따로 했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가정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뭐 대학교 다니는 딸,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 그다음에 부부관계, 그다음에 친정, 형제 자매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3월 초까지 이 분노 다루기 심화 과정을 한 거의 1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묵은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기 돌보기,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다루나요? 그냥 안에 두는가요? 아니면 감추나요? 아니면 표현하나요? 아니면 누구랑 나누는가요? 이거 누구랑 나누는 거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분들은 이제 아우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하니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 또한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지 않게 바로바로 상담 동료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모교육 강사님들이 이런 공감 능력, 분노 이런 걸 많이 잘 가르치고 자신의 컨트롤 많이 하기 때문에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이제 항상 감정이라는 걸 이렇게 마음 안에 가둬 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느낀 감정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내가 억울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럼 억울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촉발해요. 억울함을 해소하기 전에 이자 대면하자, 뭐 삼자 대면하자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안에 가두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저희 친정엄마가 또 옛날에 화병에 걸리셨는데 내성적이에요. 남한테 절대 싫은 소리 못해요. 억울한 일은 딱 혼자 당해도 그냥 끙끙 앓아요. 그래서 화병에 걸리셔가지고 정신과 약을 드셨는데, 이제 옛날 분이시라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한테 씹살 너무 많이 한 데다가 하나도 표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 나는 결혼하면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갖고 명희야 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남편한테 하니까 네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쌓여있는 감정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좌절감도 경험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도 자아가 튼튼하고 자아가 건강하고 자기 감정을 안에 묵어두지 않으면 그분은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감정 코칭, 분노 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수강생들에게 여쭤봐요. 어떤 분노 패턴이 있는지. 자, 요거 박하진 대표님 읽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나의 분노 패턴. 소리 지르기, 악쓰기, 폭발하기, 꼭지, 그리고 물건 던지기, 욕하기, 술 마시기, 비난하기, 예. 그리고 여기는 삼기, 전부 응, 여기는 딱 폭발이에요. 폭발. 표출. 폭발, 응, 꼭지도라 이랬잖아요. 아, 응, 나 꼭지도네. 막 이러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네. 수강생들이 써준 그대로 옮긴 겁니다. 두 번째. 네. 초록색은 참기, 예. 숨기기, 사기기, 무시하기, 말 안 하기, 묻어버리기, 울기. 음, 우리 엄마가 보통 이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여기 파란 오고 줄. 음, 파란색은 성경책, 산책, 꽃, 청소, 호흡하기, 요리하기, 원인 찾기, 화 일기 쓰기, 네. 분노 속에 담긴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바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음, 오늘 여기 음, 참석하신 분들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나구나. 근데 이 화의 메시지는 뭐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를 참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음, 안에 내면의 심리 탐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음, 이제 저는 화가 나면 꽃을 사러 갔었어요. 우리 음, 아들 키우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막 아들도 말을 안 듣고 남편도 이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들한테 나타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꽃을 사러 가 이제 꽃을 사러 가는데 꽃을 사다 놓으면 꽃집의 아저씨가 저 꽃 사러 왔는데 이런가 아니 여기 사모님이 꽃인데 무슨 꽃을 삽니까 이러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꼭 화나면 그 집에 가요. 저기 그 내방역 사거리에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제 또 저기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니까 더 제가 나도 모르게 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혜로운 분은 성경책을 본다. 음, 원인을 찾는다. 음, 원인을 찾아갖고 이제 저는 화일기 쓰는 거를 이제 덧댄 거죠. 그 다음에 음, 호흡을
하나, 둘, 셋 한다. 어떤 분은요, 화가 나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죠? 어. 예, 그리고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음, 어.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한 줄 아는데 스트레스로 뇌가 파괴가 돼서 치매 걸리기 쉽습니다. 자, 음. 그래서 분노 다스리기는 자, 1단계 박하진 대표님 읽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분노 다스리기. 1단계, 감정 존중. 2단계, 몸을 소중히 하기. 3단계, 감정을 해결하기. 그리고 감정을 돌보기. 4단계는 생각 다루기. 5단계는 기대와 열망 다루기. 그리고 6단계는 셀프 회복하기. 셀프 만나기. 이거 되게 네, 어렵거든요. 네, 요거 되려면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네. 오늘은 1단계, 3단계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 이제 제대로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려면, 네. 여기 보실래요? 감정, 지각, 생각, 기대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너가 나에 대한 기대, 이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 인간은 보편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사랑받고, 수용받고, 인정받고. 근데 여기 보면 음, 화살표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게 네. 다 한 인간을 빙산에 비유한 메타포예요. 그래서 행동 차원으로 상대방이 드러난 행동을 보고,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바라는 기대는 뭐지?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지? 그리고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뭐, 영상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분노를 잘 해결하고 좋은지, 이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 모든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바뀌어집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일기 쓰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걸 빙산에 비유해서. 여기 음, 빙산이잖아요. 네. 인명이가 드러난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까? 상대방 감정까지 알아차리고. 그 음, 다음에 기대의 세 가지를 이렇게 내가 너의, 너가 나의, 요거를 계속 훈련을 하신 분들은 엄청 변화가 일어났어요. 음, 그러니까 딸하고도 맨날 싸우고 애인지 어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싸웠던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전자책 100권을 쓰고 또 빨리 임명희 선생님 수업 안 하냐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네, 오늘 이렇게 상태를 보면 제가 목이 좀 원래 의사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네. 너무 많이 기다린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거를 탐색하게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새카맣게 모르거든요. 음, 어, 그리고 자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서 그런 탐색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프로그램에서 내가 왜 폭발하는지, 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누가 나를 버튼을 음, 눌렀는데 여기 보세요. 기대, 욕구, 열망, 욕구, 기대. 이런 것들의 트리거를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음, 참지 말고 그다음에 화도 잘 내면 약이 된다. 근데 화를 잘 내가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고 화를 잘못 내가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내 안의 분노 다스리기 프로그램은 전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저의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내 분노 밑에 자기 분노 밑에 뭐 억울한 게 있는지 속상한 게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분노 밑에 저 밑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대요. 음, 그래서 그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두려움을 경험을 했는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막 화내는 것이 근원의 뿌리는 빙산일기를 써보고 내면 탐색을 해보니까 두려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노트에 쓰게 하거든요. 그 노트를 쓰면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요. 그럼 제가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또 상담 시간 외에도 1대1로 막 또 주고받고 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특히 서비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30대 프리랜서가 12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음, 분노의 원인이 왜
자기가 너무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뻑 하고 음, 이제 옥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될 거를 막 내. 이런 분들은 이분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남도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 돌보는 건 나중이고, 너가 중요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인데 화가 날 때는 울었는데 울지 않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원인을 알았다는 거. 이분은 운전 중에 맨날 욕했는데 욕 안 했대요. 음, 그리고 이분은 이혼 직전이었는데 둘이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됐대요. 어. 그래서 이 분노 다스리는 사람의 관계를 지키는 건데 여기에 강의 목표는 이제 이런 특강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 자기의 감정 패턴을 또 화나는 패턴을 분석을 하고 참거나 터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건강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분노는 폭탄이 아니다. 폭발해가지고 상대한테 막 퍼붓는 게 아니라 에너지이다. 그래서 삶의 성장의 에너지로 쓰는 사람은 관계도 행복하고 노년의 치매도 안 걸리고 또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는 어, 이제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알아차렸으면 대화로 잘 풀고 그러다가 관계가 깨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억누르다가 언젠가는 폭발이 되게 활화산인 거죠. 휴화산인 거죠. 참으면. 근데 화화산이 되면 가정이 막 풍지박산되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살려갖고 인생의 질을 바꾸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통합 프로그램은 이렇게 분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간단히 기대 효과를 소개를 하고 이제 여기 앞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들어있네요. 자, 치매 지시, 요거 앞에 설명한 것 중에 이렇게 12가지로 안내를 드리고, 이제 여기는 웰다잉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12강. 이렇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야 할 때 감정과 생각을 말을 하자.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말하고 음, 싶은 것을 말해야 할 때, 감정과 생각을 말을 하자. 네,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8시 시작해가지고 1시 44분이라 제가 웰다잉은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통합이라고 네. 했는데 이제 만약에 원하시면 더 해드릴 수 있지만 요거 안내하고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웰리빙이란 무엇인지, 웰빙이란 무엇인지, 잘 늙어가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죽음 준비 교육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죽음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삶의 태도를 재정립을 해서 현재 지금 이후부터 잘 사는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살 수 있게 깨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지, 또 임사 체험하신 분들의 예시를 들고, 이제 영성이라는 것은 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여러분들이 자아통합을 이루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년기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노화와 심리적으로 이제 외로움 이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해하지 못한 사람, 미워했던 사람. 정말 용서와 화해는 용서는 사랑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떠나는 순간까지 마음이 무겁다는 거. 그 이 안에 이제 또 왜냐면 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 있으면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노, 치매 예방, 웰다이를 묶어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가족 간의 단절이 되게 많아요. 정말 심각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에서 1위라고 했는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여러분들이 회생 불가능한 질병의 단계에 들었으면 내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이거죠. 호수 코에 끼고 목에 끼고 이런 거는 내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실제로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다음에 국가의 보험비도 많이 들고 가족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치매가 걸리기 전에 나는 연명치료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렇게 써서 웰장법으로 생겨가지고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면은 상담사가 상주해서 꼭 써서 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죽기 전에 3개월, 6개월 너는 암이야.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고 의사가 얘기하면 마지막 고통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거든요. 저희 엄마는 한 2주 동안밖에 안 계셨어요. 왜냐면 집에서 굉장히 잘 지내셨기 때문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2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2주면 되게 짧아요. 병동에 들어가시니까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동안의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 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면서 정말 어, 아름다운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러브레터 가족들에게 쓰고 싶은 편지, 작은 자서전을 쓰게 되고, 죽기 전에 자기 장례식 비용, 유언 상속 이런 거, 가족 재무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죽고 나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마음이 슬플 거잖아요. 그 애도와 상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윌다잉 프로그램을 듣고 새로운 삶을 위한 희망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현샘 아카데미에 제가 이제 협회를 만들 때 같이 운영진으로 참가를 해서 성현샘 아카데미 회원이나 그 다음에 그 콘텐츠 능력배 회원들에게 진짜로 특별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노후설계 전문가 2급이 들어가는데 건강, 인간관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가 인간관계는 분노고 건강한 치매고 또 여기에 또 웰당이 또 들어가거든요. 이거 보세요. 노후설계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이렇게 건강, 웰당, 인간관계 또 인지의 행동 활동 지도사가 한국 콘텐츠 능력협회로 그래 이번에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면 이렇게 네 가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현재 각 과목당 25만 원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6월 1일 날 모집할 건데 오늘 특별히 어, 치매 예방 6주, 분노관리 2주, 그다음에 윌다잉 6주. 아, 이거 6주가 아니. 이것도 6주예요. 죄송합니다. 6주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윌다잉 6주가 18주예요. 그래서 한 과목에 25만 원씩 세 과목 75만 원인데 특별히 30만 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가자격증은 별도로 5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참가비가 30만 원으로 캐를 프로모션으로 하고 또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드를 할 사람은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언제 개강하냐면 6월 1일 월요일 날 밤 8시 30분 줌 교실에서 하고 대면 1일은 6시간을 서초동 오피스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전원에게 선물을 뭘 드릴 거냐면 치매 관련된 책, 그다음에 자아통합이 전자책인데 내용이 윌다잉 치매 마음 다스리기까지 다 포함된 글의 내용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자아통합 책을 받으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마음 다스리기 이 프로그램 세 가지에 관련된 책을 전자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혈관 나이, 스트레스 맥파 검사
이거 원래 2만 원인데 오프라인에서 5천 원으로 75% 혜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릴 거고 또 통합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전자책 드릴 거예요. 신청 날짜는 오늘 말고 내일까지 받고 이제 저의 전화번호는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세요. 010-5555-5544 임명희 저 강사의 전화번호이고요. 010-2209-3783 박하진 대표님의 전화번호거든요. 이 두 군데로 내일까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가능한 한 뭐 신청서 오늘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하진 대표님 네, 이거 전화번호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희 이것으로 진짜, 강의해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좋은 정보를 주신 저희 임명희 대표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저희. 감사 인사 한번. 7777이나, 아시죠? 하트나, 쳐주시면 저희 임명희 대표님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 본격적으로 가질 건데 더 많은 정보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네, KKI님, 김영수님, 송정은님, 감사합니다. 정재득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재득 대표님 저희 강의 들으셨는데 또 들어오시고 아, 전국이 야당도 아, 들으셨거든요. 네, 지금 그러셨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정재득 대표님 강의가 너무 좋으셔서 또 오셨나 보네요. 소감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득 대표님, 저희 그 강의 들은 소감이나 뭐 좋았던 점 얘기 주셔도 좋고요. 뭐 마이크 켜시고 얘기 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녹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질의응답이나 강의는 끝났